안녕하십니까. 북한 택리지 이동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경남도 단천군을 소개하겠습니다. 단천군은 동쪽은 함경북도 학성군, 서쪽은 풍산군, 북천군, 남쪽은 동해, 북쪽은 갑상군, 함경북도 길주군과 각각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면적은 2385제곱킬로미터, 인구는 약 18만 8575명으로서 1945년 현재 1계읍 8계면 122개 리로 구성되었으며 군청 소재지는 단천읍 서상리였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91년 발간된 단천군지에 따르면 단천군 출신 월남민 가구수는 2592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천군민의 소속 이북도민 거주지의 분포는 서울이 53%, 그 다음이 경기도, 강원도 순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추계된 단천군 출신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월남민이라 하여 군민회, 읍민회, 면민회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는 의무도 없거니와 큰 혜택도 없기 때문입니다. 해방 당시에 단천군은 현재 북한에서 함경남도 단천시와 허천군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단천시는 서쪽은 리원군, 덕성군, 허천군, 북쪽은 량강도, 갑상군, 운흥군, 백암군, 동쪽은 함경북도 길주군, 김책시와 접해 있고 남쪽은 동해의 면에 있습니다. 봉화리에서 삼거리까지 동서간의 길이는 56km이고 류홍리에서 대흥동까지 남북간의 길이는 91km나 됩니다. 면적은 2179제곱킬로미터로서 도 면적의 12%를 차지합니다. 현재 행정구역은 39개 동 39개 리로 되어 있습니다. 허천군은 해방 당시 함경남도 단천군 수하면과 풍산군 천남면의 전체리를 1952년 통합하여 허천군이라 이름한 것입니다. 이 지역으로 흐르는 허천강의 이름을 따서 허천군이라 하였는데 허천은 옛날 이 고장이 행정적으로 속해 있던 갑산의 옛 이름에서 취한 것입니다. 1391년 전까지 갑산을 허천이라 한 것은 북방 오랑캐들의 빈번한 침입으로 한때 이곳에 사람이 살지 않은 것과 이 지역으로 큰 강이 흐르고 있다는 데서 빌허자와 내천자를 붙여 허천이라 하였습니다. 허천군은 동부는 단천시, 남부는 덕성군, 단천시, 서부는 양강도 풍서군, 김형광군, 북부는 양강도 갑상군과 접해 있습니다. 신평리에서 한옥리까지, 북서에서 남동까지의 거리는 57km이고 금창리에서 황곡리까지, 남서에서 북동까지의 거리는 37km입니다. 면적은 1613제곱킬로미터로서 도 면적의 8.71%를 차지합니다. 2002년 현재 행정구역은 1읍 5구 17리로 되어 있으며 군청 소재지는 허천읍입니다. 단천군의 자연환경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천군은 북부의 함경산맥으로부터 세 지맥이 군내로 뻗어 있습니다. 첫째는 마천령 산맥으로 안반덕산, 덕만산, 용연산 등이 솟아 함경북도와 경계를 이룹니다. 둘째는 두류산맥으로 군의 중앙부로 뻗어내려 복계봉 등이 솟아 있습니다. 셋째는 남서쪽에 북천군, 이원군과의 경계에 있는 마운령 산맥으로 검덕산, 만탑산, 관암산, 취덕산 등이 솟아 있으며 이 밖에도 운주산, 오봉산 등이 솟아 있습니다. 마천령 산맥과 마운령 산맥 사이에는 북대천이 흐르고 두류 산맥과
마운령 산맥 사이에는 남대천과 복대천이 각각 흐릅니다. 이들 강 유역에는 비교적 넓고 기름진 평지가 전개됩니다. 해안선은 짧고 단조로우나 여해진 앞바다에 궤도가 있어 연해 항로의 기항지가 됩니다. 단천군과 이원군으로 넘어가는 마운령 등정 어귀에는 용연지가 있습니다. 단천군은 비교적 높은 곳에 위치하여 있으나 북서쪽에 함경산맥이 몽고 방면에서 불어오는 북서 계절풍을 막아주고 또 동해의 해류의 영향으로 인하여 같은 위도상의 서해안 지방보다는 기온이 높은 편입니다. 연평균 기온은 9.3도, 1월 평균 기온은 영하 4.8도, 8월 평균 기온은 23.2도이며 연 강수량은 665mm입니다. 첫 얼음이 대개 11월 2일경 얼기 시작하여 다음해 4월 9일경이면 녹습니다. 단천군 출신 설의식 선생은 다음과 같은 망향가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서북편 방공 중에 우둑한 운주산과 넓은 벌판에 길이 흐르는 은띠밭은 남대천은 복주강산 절승경계라 나의 옛동산 일세 사랑없다 내 본향아 나 간다고 서러 마라 또다시 만날 때까지. 단천군의 역사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석기, 신석기 시대는 물론 청동기 시대의 유적과 유물도 발견되지 않았으나 이웃 북천군, 강상리, 신석기 문화 포함층에서 석기, 토기 등이 발굴되었고 또 북천군, 중리, 토성리, 강상리에서 청동기 시대의 주거지, 토기 등이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신석기 시대부터는 사람이 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천군이 처음 역사 무대에 등장한 것은 옥저 시대부터입니다. 옥저는 서기 1세기경 대체로 지금의 함경도에 위치하고 있던 연맹 왕국으로서 함경북도를 북옥저, 함경남도를 남옥저 또는 동옥저라고 칭하였으므로 단천군은 남옥저에 속하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옥저는 뒤에 태조왕 때 고구려에 예속되었으므로 고구려의 군현이 설치되었겠지만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습니다. 244년 동천왕 18년에 왕이 북위 현도군 태수 왕기에게 쫓겨 지금의 강계인 동왕성을 거쳐 황초령을 넘어 동옥저의 매고까지 피난하였으며 뒤에 북옥저를 거쳐 귀고하였으므로 이 지방은 한때 전란에 휩싸였을 가능성이 짙습니다. 삼국이 정립하고 있을 때 신라가 한강 유역을 점령하고 북경 개척에 힘써 그 세력이 함경남도까지 미쳤으나 마운령 넘어 이원군 북쪽에 있는 단천군에는 그 세력이 미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699년에 건국한 발해는 남쪽으로 평안도와 함경도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지금의 영흥 부근에서 신라와 접경하고 있었고 당시 단천군은 발해에 편입되어 남경 남해부에 속하여 있었습니다. 발해 때 남경, 지금의 북천군 부근에 내려와서 살고 있던 여진족이 차차 남하하여 영흥, 안병까지 내려와 변경을 노략질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920년 태조 3년에 유금피를 고람성에 파견하여 북번을 회유 또는 토벌함으로써 안변, 영흥 방면이 다시 고려 영토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리고 969년 광종 20년 장평진에 4년 뒤 화주, 장평과 박평, 고주에 각각 성을 쌓아 영흥 방면의 방어를 굳건히 하였으나 단천까지는 세력이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덕종대에 들어와서는 요나라와 일시 국교가 단절되자 거란과 여진에 대한 항구적 방어책으로 이른바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되었습니다. 뒤에 여진의 완안부 세력이 대거 남하하여 숙종 때 추장, 우야소가 함흥평야 일대의 여진 촌락을 공략함으로써 그 통속을 둘러싸고 고려는 우야소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전세는 크게 불리하여 장성 밖의 여진 촌락을 모두 빼앗겼으나
1107년 예종 2년 12월 윤관이 기병 중심의 별무반을 조직하여 17만 명의 대군을 동원하여 수륙 양면 작전을 펴서 함흥평야를 탈환하고 점령지의 요충인 함주를 비롯하여 구성을 축조하고 남방의 민호를 옮겨 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성은 길주와 공엄진의 함락에 따른 전세의 분리와 우야소의 화평 제의로 2년 뒤에 반환됨으로써 함흥 이북 땅이 다시 완안부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구성 중 복주가 오늘의 단천입니다. 동국 여지 승람에 따르면 그 뒤 원나라가 점령하여 동로올이라 칭하더니 공민왕이 수복하고 우왕 때 단주라 고쳐 안무사를 두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1398년 태조 7년 12월 정도전을 파견하여 동북 방면에 주군을 획정할 때 지단 주군사로 고치고 1414년 태종 14년 10월 단천으로 고쳐 지군사를 두었습니다. 1467년 세조 13년 5월 이시의 난이 일어났을 때 단천군도 한때 반군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갓도가 이끄는 왜군은 관북으로 침공하였습니다. 이해 6월 왜군이 관북에 쳐들어오자 병마사 한극함은 마천령에서 패함으로써 단천, 명천, 길주, 부령, 경성 등이 삽시간에 함락되어 관북지방이 모두 적군의 손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해 10월부터 함경도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 정문부는 길주성을 포위 공격하고 단천에서는 군수 강찬 휘하에 많은 의병이 모여들어 단천성의 왜군을 크게 무찔러 모두 수복하였습니다. 이때 단천 유생 김응증과 정로위 박헌종은 앞장서서 싸우다가 전사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의 일부인 문고병이 돌아가는 길에 함경도를 지나면서 많은 피해를 입히자 김응진의 아들 극례와 박헌종의 아들 충립이 나가 싸우다가 전사함으로써 2대에 걸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여 지도서에 의하면 1759년 영조 35년 당시 14의 호구수는 3,900호, 인구는 29,674명이었으며 1872년 고정 9년에 편찬된 단천읍지에는 호구수가 4,518호, 인구는 36,234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대에 들어와서 1895년 5월 지방관제를 개혁하여 부군제, 즉 23부 334군을 설치하여 부에는 관찰사, 군에는 군수를 두었으며 단천군은 군으로서 함흥부에 속하였습니다. 1896년 다시 전국을 13도 1목 15부 337군으로 개편하였는데 이때부터 함경도가 남북 2도로 나뉘어졌으며 단천군은 함경남도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천도교가 중심이 되어 제1세 교조 순도 기념일인 3월 10일 만세 시위를 벌였으며 용현리 역 앞에서 외경과 충돌하여 서봉화를 비롯한 많은 사상자를 내었습니다. 박은식의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에 의하면 집회 횟수 5회, 사망자 수 38명, 부상자 수 136명, 투옥자 수 384명이었다고 합니다. 또 1930년 7월 5일에 일어난 단천 삼림조합 반대 투쟁 사건은 1만여 명의 군중이 군청, 경찰서를 습격한 대규모의 항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장종형 등 15명이 매경의 발포로 죽었고 많은 중경상자를 내었으며 피검된 사람은 1,000명에 달하였습니다. 이 밖에 이곳 출신 독립운동가로서 널리 알려진 사람은 이동희 선생이 있습니다. 만주 노령 지역에서 독립군을 양성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동희 선생은 1873년 함남 단천에서 태어나 단천 군수의 심부름을 도맡아 하던 통인으로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천 군수가 폐행을 일삼자 이를 질타한 뒤 불화로를 군수의 머리에 뒤었고 상경하여
사관 양성소에 입학하였습니다. 육군 참의로 임관하여 서울의 관문이자 국방의 요충인 강화도 진위 대장까지 되었으나 1904년 러일 전쟁 발발 이후 일제의 침략이 가속화되자 1905년 3월 군직을 사임한 뒤 강화도에 보창학교 등 사립학교를 세워 민족교육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1907년부터 서북학회 임원으로 교육계몽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비밀결사 신민회의 지도자로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하면서 장로교 전도사로 함경도 일대에서 선교활동을 벌여갔습니다. 그러다가 1911년 이른바 신민회 사건에 연루되어 인천 앞바다에 있는 무의도에서 1년간 유배되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후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던 이동희 선생은 1935년 1월 31일 62세를 일기로 영면하셨습니다. 일제 시기 단천군의 인구 통계를 보면 1927년 호구수 1만 7,926호, 인구 12만 6,997명이었던 것이 1943년에는 호구수 2만 9,352호, 인구 16만 4,241명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인구 증가와 풍부한 지하 자원 및 상공업, 교통의 발달을 배경으로 1943년 50만의 인구를 포용할 수 있는 단천시가지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두원더리의 축항공사와 단천 평야에 대규모 공장 건설이 추진되다가 광복을 맞았습니다. 유물 유적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분으로는 복기면, 장내리 등지에 석광묘가 여러 개 산재합니다. 불교 사찰로는 이중면 인산리의 보현사지, 동독사를 비롯하여 남도 일면에 개화사, 신만면에 천흥사, 광천면에 은적사 등이 있습니다. 성곽으로는 단천성을 비롯하여 이중면에 창덕성지, 남도 일면에 증산보, 이중면 가산리에 양덕산성, 하다면 곰리에 도덕산성, 복기면 노동리에 노동산성, 기암리에 운치산성, 수하면 고성리에 개고성, 북도 일면 요양리에 오을족보 등이 있습니다. 단천성은 금봉산 위에 있으며 너비는 2.5m, 높이는 4.5m, 둘레는 2.8km에 달합니다. 이 성은 1107년 윤관이 축성한 구성 중의 하나라고 전해옵니다. 또한 복기면 토성터는 학술상 중요한 유적입니다. 그 밖에 윤관의 전공을 기념하는 단천읍 도덕산의 장사대, 단천읍 사부진 해안절벽에 있는 유선대와 백마산의 백사정 등의 정자가 있습니다. 교육문화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 초기에 단천 향교가 창건되어 이 지방면의 교육과 교화를 담당하였으나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선조 37년에 중건되었습니다. 1604년 인조 19년 군수 성환이 복천원이라 현판을 달고 서원으로 불렀으며 1695년 숙종 21년부터 복천서원으로 칭하였습니다. 그 뒤 많은 유생을 교육시켰으나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폐원되었습니다. 신교육기관으로는 1910년 처음으로 소학교가 설립되었으며 1915년 새로이 보통학교령이 발표되면서 이후 소학교들이 보통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중등교육기관으로는 1926년 단천국립농업보습학교가 설립되었는데 수업 연한은 2년이었습니다. 1940년 2년제에 단천 상업학원이 설립되었고 1943년 4년제 단천공업학교가 설립되었다가 광복과 더불어 학교명이 단천고급중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이밖에 1945년 현재 공립초등학교 13개교, 사립초등학교 28개 교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립초등학교가 거의 전부인데 반하여 단천에서는 사립초등학교가 2배를 넘는 특이한 사실이 주목됩니다. 종교 상황으로는 동국 여지 승남의 천봉산의 옥룡사, 오봉산의 화장사, 그리고 노동사에 대한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1887년 프랑스 사람이 원산에 교회당을 세운 것이 시초가 되어
그 뒤 이곳에도 기독교가 전파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천도교는 1902년 만덕리에 사는 최기주가 동학에 입도한 것이 시초가 됩니다. 천도교인은 산간지대를 중심으로 하여 많은 신도를 포섭하였으며 1926년 현재 5,177명의 천도교인이 있었습니다. 산업교통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대천, 남대천, 복대천 유역의 평야에서 논농사가 이루어져 연간 약 3만 5천 석의 쌀이 생산되지만 그 밖의 지역에서는 대부분 밭작물이 생산되었습니다. 주요 농산물은 콩, 팥, 피, 조, 맹류 등으로 특히 콩은 단천 대두로 하여 질이 좋기로 전국적으로 유명하며 외국에 수출되기도 하였습니다. 과수의 재배도 성하여 사과, 배의 수확은 도내에서도 손꼽힙니다. 산악지대 천연림이 무성하여 임산 자원의 개발이 크게 되었으며 단풍선이 개통되면서 그 실현이 촉진되었습니다. 연안에서는 한류성 어족인 명태, 연어, 청어, 대구 등이 많이 잡혔으며 특히 단오절의 청어잡이, 입춘절의 남대천, 복대천의 은어잡이, 입추철의 연어잡이 등이 유명합니다. 또한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광산물의 종류도 다양하여 도내에서는 지하박물관이라 일컬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세계 제1위의 매장량을 가진 용양의 마그네사이트 광산을 비롯하여 구리, 납, 아연, 코발트, 금을 산출하는 검덕의 광산, 인회석, 유화철을 산출하는 신풍광산, 질이 좋은 자철광을 생산하는 수화면의 광산 등 총 광구수는 140개소나 되었습니다. 시장으로는 매일 열리는 장인 단천읍장, 여해진장을 비롯하여 정기시장으로는 1일과 6일에 열리는 단천우시장, 2일과 7일에 열리는 용포장, 가원장, 이동보장, 5일과 10일에 열리는 연대장, 교경장, 송경장, 4일과 9일에 열리는 고성장, 신복장, 석포장 등 12개의 시장이 있었습니다. 도로는 해안지대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발달되지 못하였습니다. 함경선이 해안지대를 통과하며 기암, 용강, 오목리, 단천, 여해진에 역이 설치되어 있어서 교통의 기관이 되었습니다. 1938년 완성된 단풍선과 1940년에 완성된 용양선은 내륙지방의 교통 및 광산자원과 임산자원의 개발에 큰 목을 하였습니다. 항구로는 동남단에 있는 여해진이 있어서 국내의 각 항구와 정기 항로가 통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단천군의 읍면에 관해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단천읍, 군의 동남부에 있는 읍으로서 면적은 50제곱킬로미터, 인구는 41,500명, 읍 소재지는 서상리였습니다. 1937년 파도면이 단천읍으로 개칭되어 승격되었으며 이때 복귀면의 일부 지역이 편입되었습니다. 군의 중심부로서 남대천의 동쪽 평야에 운주산을 배경으로 하여 읍시가지가 발달하였고 읍내 남대천 서쪽은 지류인 복대천 유역과 함께 평탄한 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본래는 농어촌 지역이었으나 1930년대에 들어 일본의 군수공업의 원료인 각종 지화자원이 채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938년 허천강 수력 발전을 위한 단풍선과 1942년 여룡선이 개통되면서 북두 일면에 마그네사이트를 비롯하여 철, 코발트, 금, 운모, 동, 흑연 등이 채굴되어 반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937년 일제는 단천읍을 시가지화하고 공업지대로 전환시키는 한편 제2차 세계대전 말기 항구 건설을 착수하였으나 3분의 1 정도 진행되다가 일제의 패망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교통은 넓은 군내를 연결하는 도로망이 잘 되어 있어 편리하며 내륙의 단풍선과 함께 마그네사이트의 개발을 위한 여룡선으로 연결된 여해진 외항이 있어 수륙교통이 편리하였습니다. 유적으로는 윤관이 쌓은
구성 중의 하나인 단천성과 유선대, 백사정이 있습니다. 광천면, 군의 동부에 있는 면으로서 면적은 165제곱킬로미터, 인구는 13,750명, 면 소재지는 용잡리입니다. 남류하는 북대천이 면의 중앙을 남북으로 통과합니다. 동쪽으로 마천령 산맥이 있고 서쪽으로는 연화산과 유덕령이 있습니다. 북대천 중하류의 광대한 경사지에 협곡과 평야가 있어 농과 밭의 비율이 비슷하며 식량은 자급할 정도가 됩니다. 교통은 개척철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흑연, 금, 은의 지하자원이 개발되었습니다. 용잡리 시장이 산강과 평야지대 사이에 있으며 일찍이 소시장으로 유명하였습니다. 총 18개 리가 있었습니다. 남도 일면, 군의 중앙에 있는 면으로서 면적은 435제곱킬로미터, 인구는 13,360명, 면 소재지는 보고리입니다. 직선상으로 급류하는 좁은 북대천의 중류 유역으로 좌우에 높은 산맥이 북대천과 병행하여 급한 경사면을 이룹니다. 동쪽으로 함경북도와의 경계에 용연산, 한박덕, 판망령 등의 고산 중령이 있고 서쪽으로 만탑산, 삼봉산, 복계봉 등이 쌍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북대천의 산강 계곡 및 광대한 산간지에서 경사지 밭농사가 행해지며 임산물도 철도편으로 운반되었습니다. 지하자원으로 흑연광이 있습니다. 교통은 면의 중앙을 남북으로 여룡선이 놓여 있어서 편리합니다. 보거리는 일찍이 이 지방의 시장이자 중심지로서 새우, 면포, 명태, 쌀, 마포 등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위적으로는 증산보와 개화사가 있고 총 9개 리가 있었습니다. 복기면, 군의 최남단에 있는 면으로서 면적은 133제곱킬로미터, 인구는 7,350명, 면 소재지는 용포리였습니다. 북쪽 경계로 복대천이 흐르고 있으며 서쪽 경계에는 작봉과 마운령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고 동조의 지형을 이루며 좁은 면의 면적에 비하여 평야가 많고 특히 남부 해안지대는 단조로운 평지로 동해에 면합니다. 북대천과 남대천의 하구에 해당되는 동북부 지역 역시 비옥한 충적 평야 지대로서 벼농사가 잘 됩니다. 그 밖에 완경사지에서는 밭농사가 이루어져 작곡 생산이 많았으며 단조로운 해안가에서는 수산업이 미약하였습니다. 교통은 면의 중앙과 해안 평야지대로 간선철도 및 도로가 연결되어 단천읍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장, 교육, 의료 등을 단천읍에 의존하여 생활하였습니다. 유적으로는 노동리에 노동산성, 기암리에 운치산성 등이 있으며 용연리에는 명승지인 용연지가 있었습니다. 총 10개 리가 있었습니다. 북도 일면, 군이 북부에 있는 면으로서 면적은 725제곱킬로미터, 인구는 17,360명, 면 소재지는 대신리입니다. 북대천의 여러 지류를 합친 광대한 상류 유역으로 대체로 1500m의 고원지대입니다. 개마고원의 함경산맥과 마천령 산맥의 교차 지역으로 도 경계에는 안덕산의 와룡령의 고산 줄령이 달리고 서쪽은 검덕산, 만탑산의 고산 줄령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고랭지 지역으로 내한성 식물, 박달나무, 전나무, 자작나무, 이깔나무 등 원시림이 무성하여 임산 자원이 풍부합니다. 계곡에서 감자, 옥수수, 귀리 등 내한성 농작물과 원시적 화전 농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군수 공업 원료인 마그네사이트 광이 양천리에서 1928년 발견된 이래 1934년부터 발굴되기 시작하여 1942년 운반을 위한 여룡선이 개통되어 활기를 띠었습니다. 또 산간 벽지의 용양광산에서 마그네사이트 광이 개발되고 이를 일본으로 반출하기 위하여 여해진 항까지 철도를 연결함과 동시에 새로운 금, 은, 동, 아연, 운모 등 광물을 채굴하게 되어 이곳의 교통은 경제 사회적으로 큰 변혁을 가져왔습니다.
총 9개 리가 있었습니다. 수하면 군의 서부에 있는 면으로서 면적은 712제곱킬로미터, 인구는 38,000명, 면 소재지는 고성리였습니다. 동쪽으로는 삼봉산, 복개봉 등이 있으며 면의 북부는 1000m 이상의 산지로 되어 있는 등 전체가 500m 이상의 높고 험한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을 지나는 남대천과 그 지류는 협곡을 이루고 있습니다. 광대한 산간 지역의 남대천 계곡 주변이 생활 무대인 이곳은 단풍선이 개통되면서 새로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산간 지역에서는 임산물이 생산되어 철도로 운반되며 농산물로는 콩, 감자, 귀리 등이 생산되고 소사육도 성하였습니다.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개척 철도의 건설이 이루어진 이후 높은 품질의 자철광인 단천철광이 일제 말부터 대대적으로 채굴되어 왔습니다. 매장량 1,100만 톤의 철광과 더불어 금, 은, 동 등도 산출되었습니다. 면의 중앙을 국도와 철도가 병행하여 달리고 있어 타 지방과의 교통이 편리하였습니다. 총 13개 리가 있었습니다. 10만 면, 군의 남서부에 있는 면으로서 면적은 244제곱킬로미터, 인구는 9,100명, 면 소재지는 정동리였습니다. 복대천의 상류 유역으로 북으로 관암산, 남으로 취덕산 등 대체로 1,000m 이상의 산지로 둘러싸여 있으며 복대천의 상류는 협소한 계곡을 이룹니다. 순수한 산간 지역으로 일부 복대천의 상류 계곡에는 산림이 무성하며 목재, 목탄의 생산이 많았습니다. 복대천 계곡의 주민은 콩, 대마, 잡곡 등을 생산하며 소사육도 성하였습니다. 유적으로 고성리에 개고성이 있으며 총 6개리가 있었습니다. 이중면, 군의 동쪽 해안가에 있는 면으로서 면적은 138제곱킬로미터, 인구는 약 2만 명, 면 소재지는 답동리였습니다. 북대천의 하류 유역과 지류 유역에 비옥한 평야가 전개되었습니다. 북쪽으로 연화산을 비롯한 산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동쪽과 서쪽으로 산줄기가 면의 경계를 이룹니다. 북대천 하구 일대의 충적평야에서 쌀이 많이 생산되며 북부 경사지에서는 콩, 조 등이 생산되었습니다. 여해진 항구는 수산업 기지로서 상당한 어획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교통은 해안가의 함경선과 여기서 갈라지는 용양선이 면 사무소를 경유하며 아울러 동해안 국도가 있는 데다가 바다로 여해진 항구가 있어 수륙 교통이 모두 편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과 교육, 의료시설 등은 가까이에 있는 단천읍에 의존하는 편이었습니다. 유적으로는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킨 이희당의 군사가 왜군을 물리친 격전지였던 창덕 성지가 가산리에 있으며 총 18개의 리가 있었습니다. 하다면 군의 남부에 있는 면으로서 면적은 239제곱킬로미터, 인구는 1만 8천 명, 면 소재지는 연대리였습니다. 남류하는 남대천과 동류하는 복대천이 합류하여 남부의 평야를 이루며 두 하천 사이로 도덕산, 천봉산 등의 산줄기가 뻗어 서북부는 500m 이상의 산지로 완경사를 이룹니다. 교통은 단천읍에서 세 갈래의 방사형으로 면내를 흘러 들어가는 복대천, 남대천 유역의 철도를 이용합니다. 교육, 문화 등 여러 면에서 상거리 시장의 이용이 많았습니다. 유적으로 고음리에 도덕산성이 있었으며 총 13개 리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경남도 단천군을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